고객님이 해외 주식을 마음에 두는 순간 글로벌 전문가의 컨설팅,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분석,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인프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팀플레이 미래에셋대우.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등정 30일의 김선혜입니다. 어제 급락했던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또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권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다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장의 냉기를 깨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 아직 변동성이 큰 만큼 글로벌 증시에서 대비책 미리 찾아가셔야 될 텐데요. 오늘 수익등정 30일에서는 글로벌 증시부터 모두 짚어주는 윤정두 전문가님의 특별한 시황 교육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윤정두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추세 교육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비밀 종목까지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을 잡아주실 나침반 같은 전문가님이십니다. 윤정두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시장 그나마도 반등을 살짝 해주었습니다. 물론 개장초 대비해서 개장초에 미국장도 좋았고 또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좋았고 아침 동시효과 선물도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개장초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됐었죠. 12시부터 해서 주가가 지수가 훅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꼬리 다 달고 유가증권 시장 기준에서 20포인트 가까이 밀렸던 시장 지수 다 끌어올렸습니다. 한방향성의 흐름이 아니라 돌리는 흐름이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 전부터 6월부터 업종별 또 테마별 말씀 많이 드렸고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내용은 IT 쪽에서의 상당한 강세, 오늘 기준에 52주 신고가 근처까지 되돌려놓는 그 강한 흐름의 종목군들 교육을 통해서 다 발굴을 해드렸어요. 오늘도요. 시황과 그리고 그동안 진행해드렸던 내용에 대한 복습 그리고 새로운 내용에 대한 교육, 맨 끝에는 교육으로 발굴해낸 종목, 오늘처럼 장중에 10%, 15%씩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까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은 어제보다는 좀 짧게 해드릴 거예요. 어제 시황 너무너무 길게 해드렸죠. 근데 시장에서 시장의 시황 하나 잘 보는 것만 가지고도 시장에서 계좌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 자, 보시면은 오늘 시장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어제 급락을 했으면 오늘 정도 반등을 해줘야 좀 따뜻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흐름을 놓고 볼 텐데 그렇지 못하고 상승 종목이 411개 종목이죠. 그리고 하락 종목이 어떻게 됐어요? 419개 종목.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팽팽한 긴장감만 주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일단 코스피 지수 0.05포인트 강세입니다. 강세로 끝난 거예요. 음봉이지만 시초가 대비 음봉이지만 0.05%의 강세로 강보합으로 끝났다. 거기에 대형주가 0.12, 시가총액 비중 어떻게 된다고요? 80% 수준의 시가총액 비중을 대형주 상위 1위부터 100위까지의 종목, 그 종목에서 0.12%의 흐름을 줬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중형주급에서도 반등이 좀 좋았고요. 그리고 소형주 쪽에서도 반등이 좋았습니다. 시장이 가야 종목이 갑니다. 어제처럼 시장이 급락하면은 글로벌 증시 충격받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막 7% 하루에 등락이 나와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브릭스 시장이죠. 6%에도 9%까지 변동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렇게 변동은 안 나오고 많이 나오면 3% 수준의 변동까지는 올해 있었어요. 예? 종가 기준으로 어제 얼마? 2.35%가 밀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850개 종목 이상이 하라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 10개 중에 9개가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시장이 가야 나머지도 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예? 오늘 하방기 형성을 잡아주고 미끄러져 내려갔다가도 돌리고 하루 변동폭이 한 40포인트 가까이 나왔어요. 근데 꼬리 부분을 달고 돌려줬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해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업종이 부각이 된다면 그렇다면 시장의 반등은 아주 강하게 진행될 수 있다. 주도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주도주도 없고 힘들고 무역전쟁 그런 얘기 듣지도 마세요. 윤정두 얘기만 들으십시오. 윤정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도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미국장이 2월달 저점 찍고 그리고 나서 일부 반등을 해줄 때 일본과 유럽이 3월 말 4월까지 저점을 낮춰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앞두고 어떻게 했어요? 하필이면 선거가 있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선거 앞두고 하반경 시장을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 끝나는 날부터 지금 조정입니다. 근데 그게 좀 과도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많이 밀렸습니까? 어제 기준으로 13% 미만의 조정이었어요. 어제 기준으로. 어디 기준으로? 올 초 고점 대비 13% 수준의 조정. 일본은 어땠어요? 일본은 마이너스 16% 수준의 조정까지 연출이 됐었어요. 언제? 3월 말 4월 달에. 근데 우리나라는 3월 말 4월 달에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그때는 우리 잘났어 이러다가 이제 좀 밀려서 일본 조정받은 거 올해 일본이 조정받은 거 그 수준도 안 되는데 이 정도 밀렸다고 해서 또 독일이 15% 이상 밀렸죠. 그죠? 근데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데 뭐 난리가 났다. 무슨 전쟁, 무역 전쟁이 났다. 뭐 어쩌고 저쩌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 글로벌 시장은요.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습니다.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다라는 거는 아직 서민 경기가 따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뭐 있어요? 미국에 고용지표 나오잖아요. 고용지표 실업률하고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지표와 임금 인상률.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또 랠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반등 굉장히 세질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와요? 예? 여기 지금 빨간 색깔 뭐뭐 있어요? 보험 하나 있고 건설업종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제가 빨간색으로 다 칠해놨고 잘 안 보실 텐데 전기전자 업종이 얼마? 1.35% 상승이 나왔어요. 어제 기준에 2.35% 시장이 깨져 내려가는데 전기전자 업종 어쨌어요? 아니 어제 2.35% 막 폭락이 나오고 1850개 종목이 빠져내려가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절망에 빠져가지고 시장 큰일 났네 끝났네 추세 깨졌네 이거 이래가 되겠어 글로벌 시장도 다 깨진대 공부하셔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고 대처를 하세요. 어제 문제가 있었다면 주말 내내 문제가 있어서 개파락이 나와서 깨진 것도 아니고 보합, 강보합에서 밀고 내려가서 50포인트 깨진 거죠. 그 기준에 삼성전자가 개장 초부터 마이너스였습니까? 그 기준에 IT가 개장 초부터 무너져 내려갔나요? 그 기준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에서의 수급이 다시 꼬여졌나요? 전혀 그런 거 없죠. 어제 시장 2.35% 빠질 때 전기전자 업종은 2.2% 수준에서 방어를 잘했습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전체 시장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30%예요. 유가증권 시장의 1600조에 달하는 시가총액에서 480조 수준이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480조 중에서 삼성전자 기준에서만 300조 이상입니다. 그 삼성전자가 저점이 무너졌습니까? 오늘 시장 0.05% 올랐는데 전기전자 업종이 1.35% 올랐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기전자 업종 중에 52주 고가 바로 밑에 있는 종목이 많아요. 삼성전기 오늘 15만 원 이탈됐다가 어떻게 돼요? 돌려버리죠. 사상 최대치 고점하고 요만큼 차 있어요. 요만큼. 시장 깨졌어도 멀쩡하단 말이에요. 실적 뒷받침되고 수급 들어오니까. 삼성전기만 그렇습니까? 6월 달에 삼성 SDI 어떻게 됐어요? 23만 원 고점 52주 고가 빵 찍고 17만 원까지 이탈됐던 삼성 SDI가 2분기 들어서 수급 막 들어오면서 6월 달에 52주 고가 뚫어버리죠. 하이닉스 3월에 고점 뚫고 5월에 고점 뚫어버리죠. 시가총액 2위가.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많이 밀려 있습니까? 전체 시장 비중에서 30%에 달하는 전기전자 업종이 멀쩡한데 왜 시장이 무너진다? 그게 무너질 거면 여기가 먼저 무너져야지. 무역전쟁이 났으면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쪽이 무너져야지. 그죠?
오늘부터 해서는 제대로 시장 반등 나온다 보셔야 돼요. 오늘의 기점으로 제대로 시장 반등 나온다 보셔야 됩니다. 벌써 이미 IT 쪽의 테마주들 여러분들께 교육용으로 계속 오픈해드렸어요. 오늘 복습해드릴 거예요. 그 테마주들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바이오, 너무 두들겨 맞아서 정신없는 경협주, 그런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2분기 이후에 엄청난 매집과 함께 오늘 같은 경우도 유닛 테스트, 장중에 막 14%, 15% 팡팡 치고 올라가면서 52주 고가, 그 바로 밑에서 꼬리는 좀 달렸지만 잘 마감됐어요. 나머지 오늘 IT 얼마나 셌습니까? 시장의 흐름, 내가 삼성전자 없다고, 내가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 종목 없다고, 시장 지수 밀린다고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하나 다 들어가서 제대로 보고 꼭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준에서 시황 요거 한 장이에요. 어제 무지하게 보여드렸거든. 그리고 4월 23일부터 5월 23, 6월 23, 7월 2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걸 알려드렸어요. 금리, 환율, 상품, 또 채권금리까지. 그것 이외에도 중국 시장의 흐름, 외국인들이 팔아서 시장에 밀려 외국인들에 대한 해석 전부 다 해드렸죠. 그 녹화방송 복습하셔야 되고 오늘 첨삭지도 있습니다. 오늘은 첨삭지도 짧게 할 거예요. 9시부터 10시까지뿐이 안 할 겁니다. 저도 일 좀 봐야지. 예? 시장이 이제는 바닥 찍고 확 돌릴 건데 그래서 오늘 첨삭지도 시간에는 시황 20분 정도만 짧게 해드릴 거예요. 요즘 너무 많이 해드렸어.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오픈되는 종목, 맨 끝에 오픈해드릴 종목, 그 종목까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9시에 온라인상에서 바로 시작을 할 거니까요. 참여하시는 방법하고 이 자료들, 오늘도 한 66페이지 됩니다. 이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300 3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 방향 잡아가시기 힘드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황과 추세를 읽으면서 대비책 찾아가셔야겠죠. 윤정도 전문가님의 특별한 무료 온라인 방송이 오늘 밤 9시에 시작합니다.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창에서 수익300 네 글자를 검색하시면 저희 수익300 홈페이지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홈페이지 메인에는 전문가님 사진이 있네요. 하단을 보시면 온라인 강의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오늘 밤 9시부터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에서는 개별 맞춤 첨삭 지도부터 전문가님의 주식 자료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전문가님의 1000장이 넘는 PPT 주식 자료들 보내드리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투자 전략도 세우시고 전문가님의 자료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수익대장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오늘 첨삭 지도는 꼭 오셔야 돼요. 오늘 오픈해드릴 종목군들 또 전략 내일 당장 시장에 적용 못하신다면 땅을 치고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 더더욱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뭐 종목 지금 꺼내놨는데 이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 6월부터 뭘 말씀드렸어요. IT 쪽으로의 이동 그리고 집중.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테마주들 기준에서도 제약바이오 특별하게 매번 몇 번을 해드렸죠. 제약바이오의 흐름, 거래량이 없으면 안 된다. 경협주들의 흐름, 현대건설 4번 빵빵빵 들어가서 수익 다 내고 나왔는데 왜 그런 종목에서 지금 손실을 보고 붙들고 힘들고 어렵고 철도주들 40%, 50%씩 깨져 내려가는데 거기에 미련을 갖고 있어요? 지금 어떤 종목이 움직였어요? IT 움직였죠. 예? 4차 산업혁명부터 뭐 2차 전지부터 해서 실질적인 실제 1차 벤더들 그리고 또 뭐 움직였습니까? 중국 관련주들 오늘 변동성이 컸고 호텔 신라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음원 관련주들, JYP, J콘텐트리 오늘 장중에 5%, 6%씩 막 움직였어요. 근데 그들이 조정받다가 바닥에서 움직였냐? 그게 아니라 시세가 계속 세죠. 시장은 밀려 떨어지는데도. 사막 콘덴서 어때요? 사막 콘덴서. 이게 6월 14일자 일봉 차트입니다. 6월 14일자. 거기에 뭘 갖다 드렸어요? 외국인 기관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러한 시장이 어려운 상황, 이렇게 시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막 콘덴서뿐만이 아니라 IT 1차 밴더들의 수급이 무지하게 들어온다. 그게 22분기부터 들어오고 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평선, 그중에서 61선, 기관 외국인 수급선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죠. 분기 기준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번 분기에 어떤 업종이 실적이 좋지? IT가 좋을 것 같아.
실질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어. 이거 봐라. 실적 잠시 둔화된 거 과도한 매도 권역에 접어들었어. 오케이. 편입. 매수. 그게 적냐고요. 지금 12.99%라고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하루 잠깐 갖고 나와서 아이고 많이 올라간 이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갖고 나오잖아. 또 가지고 나와서 6월 20일이에요. 일주일 지난 거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기처럼 MLCC 쪽의 흐름. 근데 삼성전기 대비 2배 이상 움직였다. 변동성은 크다. 다만 시장이 다소 부담스러우니 교육을 통해서 접근을 하죠. 누적 수급은 지속되고 있고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죠. 추세 과정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캔들만 배웁니까? 아직 안 배운 수급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을 해드려요? 아니죠. 추세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우리. 이 추세 그림 쫙 그려드리면서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 추세대로의 흐름이라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은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6월 중순 이후에 이날이 6월 21일이에요. 14일부터 해서 20일까지 보여드렸고 그리고 나서 가운데 중간 라인 선 밑으로는 뭐라고요? 편입 구간의 설정 범위. 그리고 나서 지금 장에 이렇게 돌리는 게 이게 우습습니까? 어제 2.35% 빠져가지고 뭐 난리가 난 것처럼 무역 전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결국은 얘는 상승이에요. 얘만 상승일까? 예? IT 부품 장비, IT 대장 또 중국 관련주 중에서의 흐름 그리고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거 얼마나 오픈해드렸어요. 예? 엔터주들. 또 볼까요? 얘는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삼화전기가. 시가총액이 좀 작다 보니까 처음에 갖고 나올 때는 교육용으로 종목명을 오픈을 안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의 흐름. 거래량 터지고 있습니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추세라인 보십시오. 띵! 그 다음날 상한가 많죠. 그 다음날 상한가. 예? 지금 이 장에 6월 20일날 상한가 들어가 버린다고요. 이 흐름에서 전기차, IT 쪽의 테마로 이제는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이번에 순환성 돌 거 이게 아니라 바이오 거래량 죽어버렸잖아요. 경협주 고점 대비 30%, 그 당시 기준에 30%, 40% 추세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지금 40%, 50% 이상 깨지고 있고. 이러던 흐름에서 또 어떻게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흐름에. 추세 교육 했어요, 안 했어요? 추세 교육도 안 했는데 이런 화면이 막 나와요? 추세 교육 쫙쫙 그려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요 윗꼬리에서는 어떻게 한다? 절반 이상 꼬리가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추세의 범위가 있으니 어떻게 한다? 이 추세의 범위에서 움직임. 여기가 상한가 아닙니까, 여기가? 그럼 이 안에 하단부에서의 움직임. 공격적이신 분들의 흐름. 교육용의 기준. 여기서 그러면 사막 콘덴서도 마찬가지고 사막 콘덴서도 다시 보여드려요. 복습이니까. 첨삭지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절반 미만에 있죠. 이거 돌리면서 거래량 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초록 색깔 거래량 터트려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드렸죠. 누적 수급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삼화전기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추세 부분에서 이 상단 라인이 더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추세 강화의 기준이 된다. 이거 첨삭지도 때 자세히 교육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왜 맨날 땅 치고 후회하고 있냐고. 그렇게 시황 그냥 악착같이 설명드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해드리고 교육을 통해서 종목 이렇게 다 오픈해드리는데. 일진 머티리얼즈. 얘도 똑같아 지금. 2분기 이후에 수급을 보세요. 시가총액이나 작아 조 단위가 넘는 종목들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요 라인에서 보여드린 거고 눌려져 내려왔을 때 이 기준 축 라인이 되죠. 이거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 거예요? 지금 장에서 수급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될 거예요? 수급 조금 더 들어왔는데 지금 누구는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고 누구는 지금 추세 라인, 우리 지금 추세 배우잖아요. 맨날 캔들만 들고 이러고 계실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뭐예요? 유닛 테스트. 이건 방송 화면이 없어. 방송 화면이 안 올라와서 지금. 다시 보기를 못하죠. 이거 캡처를 못했어요. 26일 날 올려드렸다고? 26일 날. 뭘로?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추세에서. 오늘 복습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되돌린 구간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에서 수급도 저기서부터 5월 4일부터 6월 26일까지 얼마? 14.62%. 어마어마한 매집. 남들은 다 시장 깨진다, 죽는다, 만다 하고 있을 때 이런 엄청난 매집. 그러고 나서 50% 되돌리면서 매수 평균 단가 수준 그 이하로도 깨져 내려가 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유닛 테스트가. 시가총액 작아가지고 얘도 종목명을 처음에 가려버렸어. 첨삭지대 때만 보여드렸어요. 시가총액 지금 얼마? 4,500억 정도뿐이 안 해요.
1조 미만은 창피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돌려보내 버렸어요. 이날 오픈해드리고 요 지지라인에서 50% 내돌림에 수급 보여드리고 수급은 어떻게 더 들어왔다고. 아니 정신만 바짝 챙기면은 너무너무 쉬운 장이에요. 교육만 받으면. 예? 아니 시장에서 왜 1850개 종목 빠지는데 그 종목들만 붙들고 있냐고. 이동할 땐 이동하고 압축할 땐 압축하고 이런 종목의 수익 낼 땐 내고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그럼 1조 이상짜리에서도 삼성전기는 웃음나? 예? 삼성전기가 지금 막 깨져 내려가요? 하이닉스가 우스워요? 삼성전자가 지금 막 깨고 내려갔습니까? 다 이거 방송에서 다 보여드리는 종목이에요. 오늘 원래 삼성전기도 그냥 막 이만큼 갖고 나오고 제이준 코스메틱도 갖고 나오고 그래 봐야 여러분들 속만 타고 저거 지금 옮겨도 되네.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어렵다며요. 힘들다며요. 무역전쟁이 난다며요. 근데 보니까 IT 수출주들 위주에서의 흐름이고 수급이 들어와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 요인이 있고 그러면서 움직여요. 물론 화학이나 금융이나 철강에서의 포스코 어마어마한 실적입니다. 과도하게 밀려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은 수급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개선될 때까지는 일단은 그렇다면은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말도 안 되게 밀려 내려와 있을 때 제대로 분석 한번 해보고 제대로 해석 한번 해보고 이거 과도한데 돌릴 수 있는데 충분히 그렇다면은 무엇이 먼저 강할지 시장 잘 생각해 보십시오. IT에서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삼성 SDI가 먼저 사상 최대치 52주 고가 랠리를 이번 주든 다음 주든 툭 하고 움직이면 랠리예요. 1차 밴더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악재는 다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걸 누가 이끌어줘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불확실성의 해소. 거기에 미국 쪽에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가 고점 대비 6%나 빠졌어요. 하루에 6% 빠졌어요. 올해 100% 이상 올랐어요. 올해만 100% 이상 올라오고 넷플릭스 6% 빠진 걸 그 조정이라고 얘기해? 그 다음 날은 아마존이 또 4% 빠졌대. 아마존 올해만 50% 올랐다고. 미국의 나스닥의 기술주들은 실적을 바탕으로 엄청난 강세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면 중국발 악영향으로 미국의 나스닥부터 폭락이 와야 돼요. 시황 그만해야 되는데 그냥 시황 시간도 없는데 오늘 첨삭지도 때 시황 간략하게라도 더 해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럽 증시. 반등이에요? 아니에요? 강한 반등이죠. 1% 이상. 제대로 이거 다 보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독일의 정정 불안 때문에 유럽이 흔들린다? 독일이 제일 빠졌어 어제. 뉴스 내용 보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복습 들어갑니다. 기술적 분석의 종류 오늘 빨리빨리 해야 돼. 많아 내용이요. 일본식 캔들 다 배웠죠? 이거 22강 배웠어요. 22강. 오늘까지 이제 27강까지 23, 24, 25, 26, 27 5강 동안에 추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추세 분석에 아주 기초분이 안 들어가고 있어. 이평선 이제 깔락 들어가고 있는데 기초의 기초분이 안 돼요. 원래는 오늘 삼성전기까지 싹 준비했다가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삼성전기를 싹 빼버렸어요. 그동안 방송 나왔던 거. 그 추세나 이런 거 다 분석해드려야 되거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머지 예제에서 좀 더 보여드리고 대신에 맨 끝에 오늘 2종목을 오픈해드리는데 가슴이 설레 제가. 예? 가슴이 설렌다고. 그 종목까지 꼭 무료니까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추세 분석을 하고 있고요. 추세라는 건 어떻게 된다? 한방향성. 위든 아래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온다.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회계의 법칙으로 돌려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매수를 해서 윗방향으로 가든 누군가가 매도를 해서 아랫방향으로 가든 그것을 우리가 세력이라고 표하고 그 세력을 우리가 수급이라고 표한다. 즉 기술적 분석은 수급과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것은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윤정도의 주장이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은 수급과 심리. 그럼 수급은 어때요? 우리나라가 제일 좋죠. 윤정두가 미국에 막 갔어. 쫙쫙 갔어. 그래, 야, 애플 일로 와봐, 애플. 그래, 윤정두가 애플을 한 10조 원어치를 샀어. 그럼 미국에서 외국인 윤정두가 애플 10조 원을 샀어요. 이렇게 나오나요? 안 나오죠. 우리나라 HTS에서만 외국인 기관 수급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겁니다. 윤정두는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30년 주식했잖아요. 30년. 객장에서 모든 종류의 그림을 그려갖고 했다고. 응? 그리고 수익률 대회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차례 우승했어요. 7차례.
실제 매매의 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10권을 쓰고 그 책을 바탕으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또 대학교 교육 나가고 그런 부분을 다 진행을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기술적 분석의 의미는 뭐다? 수급을 쫓아가기 위해서. 근데 요즘에 HTS에 발달해서 뭐다? 대형주 기준에 수급을 그냥 들여다볼 수 있다. 너무 편하다. 거기에 심리만 개선시키면 되고 수익률의 극대화를 위한 교육만 잘 받으면 된다. 어려워요? 안 어렵죠? 자, 추세의 기준에서는 추세선, 저항선, 지지선이 있고요. 반전일, 되돌림, 이평선, 갭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게 배울 거예요. 갭은. 요거 하나만 배우시면요. 여러분들은 단타 선수, 수익률 대회에서 무조건 5등 안에 들어갑니다. 왜? 윤정두가 1등 해야 되니까. 그리고 윤정두하고 같이 오래 하신 분들 중에 단타 성향이신 분들이 수익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5등은 할 거예요. 이 갭 하나만 배우면. 끝내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평선의 기준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이평선만 한 30강 이상 할 겁니다. 진짜로. 엄청나게 많아요. 제대로 배우십시오. 예. 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평행 추세. 이건 다 내용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 추세를 바탕으로 해서 목표 주가 설정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추세가 나오는 뭐 그런 기준점에서도 다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 전부 정형화해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복습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딱 이렇게 가리고 싶다니까. 가려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걸 제가 왜 여러분들께 다 오픈을 해야 되는데 이 30년 노하우를 수익률 대 1등을 아무나 해요? 한 차례도 아니고 7차례를 7,681% 세계 기록을 이렇게 정형화가 돼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적어놓으시기 귀찮으시면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라는 거예요. 추세 라인에서 3에서 5분의 1 이상, 5에서 10% 이상의 변동이 나와줘서 그게 유지가 되면 새로운 추세가 나온다. 이것을 목적으로 분석을 한다. 그 추세를 누가 만들어요? 수급이 만든다. 세력이 만든다. 반전일은 뭐예요? 이렇게 고점 저점에서 크게 되돌릴 때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되돌림이란 뭡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밀려 내려오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예? 경협주 무슨 뭐 300억짜리 2,400억 만들어 놓고 이거를 다시 반토막 만들었다고 이 되돌림이 나올까? 그런 거는 그냥 내리 죽어도 의미가 없어요. 바이오 얘기 잘못하면 맨날 혼나는데 바이오 한미약품 예전에 셀트리온 예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2년 3년씩 빠져버리죠. 반등도 없이. 그런 거 말고 정상적인 종목의 기준에서 과도하게 밀려떨어져 내려올 때 되돌림 혹은 정상적인 종목에서 과도하게 올라갈 때 되돌림 그 되돌림을 이용해서 편입을 하고 다시 수익을 내는 거 과도하게 내려올 때 저점에서 잡았던 물량 차익 실현하는 거 이게 되돌림의 흐름이고요. 그 비율별로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렸고 이걸 바탕으로 뭐 잡았어요? 오픈해드린 거 유니 테스트 오늘 하루에 10% 이상 빠바바바방 그게 주가가 빡 깨지고 10% 올라온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가면 예? 오늘 21,750원인가요? 움직임이? 이거 22,000원 넘기면 52주 고가예요. 조정 나온 것도 없어. 이번에 밀릴 때 아우 땡큐 하고 걷어들였어야 되는 거지. 다만 시가총액이 좀 작아서 창피하다는 거. 얼마? 4,500억뿐이 안 돼. 4,500억이 작은 거죠. 예? 1.2만 원 작은 거예요. 되돌림의 특징 이러한 부분들 자료 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5일선의 기준에서 이 산출 가격 기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복습을 해드립니다. 뭡니까? 실질 신세계의 주가예요. 이 당시 1월 5일부터 1월 5일, 1월 6일, 뭐 1월 7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5일 동안의 종가의 산술 평균입니다. 종가를 쫙 더해줘서 나누기 5로 해주니까 17만 4,300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종가 5일선 뭐 20일 전이면 20일에 대한 종가의 합산에 대한 산술 평균 이거 누가 몰라 알죠. 모르는 분들은 또 모르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워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빨리 탁 일어나셔갖고 이게 왜 중요해서 윤정두가 이렇게 방송 시간에 이 소중한 시간에 얘기를 할까? 이거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평선의 기준 뭐다 무조건 기울기다. 기울기가 상향되고 있어요. 누군가가 매수를 해서 주가 가는 거 아닙니까? 이 기울기가 만약에 요즘 같은 장에 얼마나 힘들어요. 기울기가 이렇게 뉘어버렸어. 뉘어지든가 하락이야. 이게 돌려질지 안 돌려질지를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5일선 위로 올라타면 매수 누가 가르쳐준 거야 그거? 윤정두는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하향되고 있는 이평선을 올라탔다고 매수를 해요? 그게 잘못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기울기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됐어요? 18만 원이 빠져나가고, 예? 18만 원이 5일선의 기준이면 18만 원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날 6일 종가가 얼마로 나와요? 17만 4,500원이죠. 그러면은 얘가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평균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6거래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됩니까? 앞전부터 1월 5일부터 쭉 따진다면 기울기 자체가 어떻게 돼요? 어찌됐건 내려오죠. 내려오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한다? 과매도 권역이면 할 수 있어요. 내가 펀드멘탈도 잘 알고 있고 누적 수급도 잘 알고 있고 그러면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하락하고 있는데 산다? 안 되는 거죠. 돌려질 때 사야 되는, 돌려질 때. 그래서 그 이평의 기준을 보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놓고 본다. 그 기울기를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 기울기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30강 이상 한다. 거기에 그램별의 매매 법칙만 8강 이상, 10강을 할 겁니다. 그것만 아시면 윤정수처럼 수익률 대 7번 우승해요. 책 10권 써버립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요. 단기 생명선, 단기 추세선, 단기 심리선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나뉘어져 있는 게 불리어지죠. 네? 단기 수급에 대한. 어떤 분들은 3일선도 보고 어떤 4일선, 나는 8일선이 잘 맞아. 그렇게 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어릴 때 해외 유학을 갔다 왔어요. 일본 유학을 갔다 오는데 처음 1년 딱 가잖아요. 그럼 뭔가 모든 게 다 새로워 보여. 네? 그래가지고 한국 오면은 발음도 안 돼. 우리 박찬호 선수 예전에 그랬죠. 야구 선수. 그분이 저랑 거의 비슷한 연배인데 미국 딱 갔더니 1년 만에 와서 인터뷰하는데 혀가 꼬여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듣네요. 안녕하세요. 1년 딱 지나고 나면 혀가 쫙 풀려 그냥. 저도 그랬어요. 한 5년 있었는데 혀가 쫙 풀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 딱 조금 하면서 5일선 11선, 21선 사실상 여러분들의 매매 기준을 잡는 기준점이 돼요. 그리고 누구나가 통용적으로 쓰는 게 가장 좋죠. 근데 내가 보니까 8일선이 맞아. 우연찮게 8일선이 맞았겠지. 우연찮게. 그래서 그렇게 무늬만 포장만 돼 있는 쪽에 현혹되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부터 배우시고 그렇게 해서 8일선 27일선 보겠다 이런 거는 언제 활용을 하시는 거냐면 보조지표. 보조지표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이평선에 대한 보조지표는 MACD, 오실레이트, 소나, MAO 이런 게 다 이동평균선의 가중평균치를 1에서부터 20일까지, 20거래일까지 있으면 나는 이 뒷부분의 가중평균을 줄 거야. 혹은 나는 중간에 줄 거야. 나는 앞에 줄 거야. 그 금융공학 박사분들이 만들어서 HTS에 탑재를 같이 한 거예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같이 공용으로 쓰게 된 거고. 그 이전에는 모는 종이 그리고 있는데 무슨 8일선이 어딨어. 그램빌은 200일선을 갖고 했어요. 기초부터 배우자. 기초부터. 그거부터 제대로 배우자.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5일 이평선에 대한 정리, 20일 이평선에 대한 정리. 네? 그리고 60일 이평선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0일 이평이 중요하다라는 것보다도 외국인 기관의 수급선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가지세요.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 들어올까? 업황이 개선되는 시점에 들어오겠죠. 들어왔다가 계속 지속이 되면 더 들어오겠죠. 계속 이렇게 계속. 예? 계속. IT가 빨리 들어온 종목군들, 장비 업체들, 예? 밴더들, 1차 밴더들 2월에 들어왔어요. 2월부터 빨리 들어오는 업체들은. 그리고 3월, 그리고 4월, 5월, 6월까지도. 삼성전기가 3월 5일날 바닥 찍고 확 돌린 거예요. 3월 5일날 삼성전기가 9만 원이 이탈됐어요. 거기서부터 빡 돌린 거예요. 빠바바바바바바바바. 9만 원 이탈된 게 15만 8천 원. 지금 이 장에 수급이 들어오니까 가는 거지. 수급이 왜 들어와? 실적이 되니까 들어오지. 분기선의 기준, 60일선의 기준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놓고 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야, 이 업황이 좋은 거야? 이 실적이 들어오나 본데? 실적이 좋은가 본데? 야, SDI도 갑자기 외국인 기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2분기 실적 이제 곧 발표하는데? 7월, 8월, 그 종목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RNF 다 오픈해드렸죠. LNF SKC 코롱 PI 오늘 변동성이 한 10% 이상 나왔지만 그런 종목군들 사막 콘덴서 BH 엄청난 매집 그게 어디서부터 60일에서부터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복습 꼭 하십시오. 오늘 첨삭지도 때도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이러한 내용 120일선은
경기, 추세의 변곡선이 될 수도 있다. 예? 업황이 완전히 주도 업종으로 부각이 되느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이상 랠리를 끌어왔던 것이 IT. IT는 지금까지도. 그 다음에 뭐예요? 금융. 예? 금융도 앞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실적이. 세 번째로 화학. 2015년도에 움직였다. 2016년 횡보. 2017년에 날아갔다가 2018년도에 LG화학을 제외한 롯데케미칼 그리고 하나케미칼 이런 쪽은 완전히 주가가 붕괴돼 있죠. 수급이 잠시 정체 상태에서 붕괴돼 있는 거지 실적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철강에서의 포스코. 나머지는 힘들죠. 포스코만 정상적인 실적. 영업이익이 막 더블씩 그 이상씩 났으니까. 그런 곳에는 뭐가 들어와 있다? 누적적으로 놓고 볼 때 수급이 다 들어와 있고 121선이 돌려져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평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수의 이평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수의 이평선의 기울기가 꺾였느냐 안 꺾였느냐? 이것에 따라서 대세 하락이냐 아니냐를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다 배우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오늘 기준에서의 복습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또 새로운 걸 배워야죠. 오늘 또 새로운 거에 대해서 이평선에 대한 아주 간단한 논리의 내용들을 배울 겁니다. 근데 예제를 딱 보여드리면 와, 내가 왜 이렇게 매매를 안 했지? 라는 후회를 하실 수 있어요. 어찌됐건 지금까지의 자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고 9시에 첨삭지도 윤정두가 수익률대 7번 우승한 윤정두가 증권사 임직원분들 책 10권 써가지고 그걸로 교육교재로 해서 교육해드린 윤정두가 9시부터 첨삭지도 해드립니다. 자료 이거 다 무료로 보내드려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글로벌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황 교육과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추세 교육으로 최근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계신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이십니다. 전문가님의 특별 무료 온라인 방송이 오늘 밤 9시에 시작합니다. 참여 방법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검색창에서 수익300 4글자를 검색하시면 저희 수익3의 홈페이지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전문가님 사진까지 보이네요. 하단을 보시면 온라인 강의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밤 9시부터 전문가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에서는 개별 맞춤 첨삭 지도부터 전문가님의 주식 자료들까지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드릴 예정인데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전문가님의 1000장이 넘는 PPT 자료들 보내드리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주식 공부도 하시고 전문가님 자료도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 다시 만나보시죠. 분명히 시장 안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조금 반등 나왔다고 또 유럽이 좀 강하다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시장은 엄청 강할 겁니다. 거기에 새로운 분기에 진입해 있습니다. 어제 흔들렸던 부분은 반기말 효과 부분에 윈도우 드레스 성격의 수급, 그것에 대한 반발성의 매물, 거기에 투자 심리의 악화. 오늘도 흔들렸었지만 돌리죠.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조정의 빌미가 없다라고 인식을 하셔도 돼요. 예? 무역전쟁 이런 거 다 2016년부터 다 언급됐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론은 오늘처럼 유닛 테스트 어마어마한 상승률 14% 15% 종가 기준에 10% 이상 그런 종목 당장 오늘 교육을 통해서 잡아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사마전기처럼 막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 지금 이 장에 불과 며칠 전에 오픈해드리고 막 상한가 빵 들어가는 그런 종목 잡으셔야 돼, 안 잡으셔야 돼? 첨삭지도 때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맨 끝에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첨삭지도 때 더욱 강조해서 교육을 해드릴 거고. 오늘 교육 내용은 요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편한 거고 쉬운 거고 여러분들 다 아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예제 보여드리면 이건 내가 아는 만큼 했는지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동평균선의 기본 성향이 뭡니까? 이거는 그냥 교과적인 내용이에요. 강세 국면이다. 그럼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겠지. 약세 국면이다. 이평선 밑에서 움직이겠죠. 하락 반전이다. 이평선이 이렇게 가다가 주가가 깨져 내려가면 이게 하락 반전입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주가가 깨고 내려가서 빠르게 돌리지 못해서 이평선이 하회가 되는 게 하락 반전 기준인 거야. 그 의미를 모르니까 야, 이평선 5일선 이탈됐다고 손절해? 야, 11선 이탈됐다고 손절해? 이거 뭐지? 이렇게 되죠. 야, 이평선 21선 하향되고 있는 거 요거 올라왔다고 편입해? 이거 뭐지?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기울기입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상승 반전. 주가가 이평선 위로, 이평선이 이렇게 있어요.
주가가 이평선 위로 올라왔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램브레 매매 법칙 때 설명드리겠지만은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예를 들어서 이평선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됐는데 주가가 밑에서 움직이다가 이렇게 치우가 불가능하죠. 이동 평균이라는 거는 주가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평선 밑에 있는데 어떻게 이평선 자체가 돌려져요? 이게 그러면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평선이 횡보하다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일단 한 차례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나온다고 이평선이 중기 장기가 돌려지진 않겠죠.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온 이후에 눌려져서 이렇게 이평선 밑으로 내려옵니다. 요 사이에 평균 단가가 빠져나가고 이 고점 평균 단가가 들어오면 그럼 이평선은 뉘어지거나 소폭 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치고 올리는 힘의 강도, 그것이 그램브레 매수 1법칙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볼 거예요. 그거를 잡아낼 수 있다? 우와, 대박. 지금까지의 장에서는 어땠어요? 우와, 엄청 강한 장이야. 이런 종목 말고 약한 거죠. 뭐 LG 디스플레이죠. 바닥인 거죠. 그러니까 맨날 망했죠. 그러다가 요즘 어떻게 돼요? 밀려 내려와서 캔들 교육해드릴 때 바닥에서 캔들 떴습니다. 돌립니다. 아 근데 비싼데 디스플레이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는데 그래도 또 망했죠. 안 됐죠. 지금은 어떻게 되세요? 그냥 숨도 못 쉴 정도로 주구장창 내려왔는데 사실상은 그게 추세의 전환입니까? 아니죠. 내 종목, 그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란 말이에요. 전체의 문제 때문에 형성된 구간에서 돌려진다? 아직까지는 기울기가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도 기울기가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펀드멘탈도 좋고 누적 수급도 좋고 그럼 여기서 조금만 움직이면 기울기가 돌려진다? 그런 종목 잡아서 이번 장에 편입 못하면 계좌 손실 만회 못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강세 국면에는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더 정확히 따진다면 뭐 이렇게 움직이겠지. 근데 이런 그림이 뭐냐면 이 선이 그램브레 매매 법칙의 기준에 200일선입니다. 사실은. 요즘 시장에서는 21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기울기를 놓고 보는 겁니다. 어떤 예가 있죠? 삼성전기의 21선입니다. 이게. 예? 삼성전기에. 11만 4,500원 52주 고가 찍고 내려온 거예요. 사실상. 내려와서 이평선들 횡보 내지는 하락 반전돼 있고 이럴 때에 하락 추세에서 올라갔다고 편입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거래량 없고 아무것도 없죠. 나중에 교육 100강 이상 다 들으시면 거래량까지 다 나오겠죠. 그럼 그 밑에 이제 거래량들 터지는 모습들, 예?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오는 모습들까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와 이게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그러면 어디서 편입할까? 오늘 배울까요? 아니 기울기도 이해를 못하고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거 어디서 편입? 이걸 왜 배워 지금? 기초부터. 당연히 이렇게 돌려지는 종목의 흐름을 놓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기준에서도 이렇게 도와주시면 이거 말고요 싼 거 주세요. 바닥인 거 주세요. 바닥인 게 가겠어요? 왜 바닥이겠어? 실적이 안 좋고 수급이 안 좋고 그러니까 바닥이겠지. 추세의 강세 국면에서는 항상 이렇게 이평선 위에 있습니다. 5일선 갖고 놓고 보시기보다는 뭐 21선, 61선 추세 범위로 놓고 보시고 약세 국면 이거예요. LG 디스플레이. 앞부분 안 보여드리는데 앞부분 2016년부터 2018년, 17년까지 어떻게 돼요? 2년 동안에 IT 막 날라다니죠. 그러니까 그냥 어부지리로 그냥 LG 디스플레이도 막 좋다는 거야. 외국인이 내다 팔거나 말거나. 어? 현대건설 1억 1,100만 주짜리 주식에 외국인 기관이 1,200만 주를 이번 경협출 합치고 빵 올라올 때 1,200만 주를 내다 팔고 있는데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우와 통일됩니다 매수하라고 아주 무책임한 행위들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린 거죠. 결론적으로 디스플레이도 여기 밑에 거래량이나 수급이 안 보입니다만 결론적으로 어마어마한 매도의 흐름으로 반전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추세가 기울기가 꺾여져 버렸죠. 20일, 60일. 60일이 수급선이라고 그랬죠. 외국인 기관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돌려질 것 같아요? 이게 한 방에 LG 디스플레이 종목이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얘가 뭐 시가총액이 뭐 한 500억, 300억, 1000억짜리입니까? 이 기본적인 논리조차도 여러분들이 안 지키셨잖아요. 예? 여기서 이거 올라탔다고 여기서 매수를 합니까? 여기서 쇼 커버링 들어와서 반등 이만큼 나왔다고 박수 치고 좋아하는 겁니까? 그 교육 다 잘못된 겁니다. 다시 다 배우십시오.
이 자료 다 다시 다운받으시고 복습 내용 다시 다 들어보세요. 지금은 이제 막 들어가는 국면이에요. 지금 당장 뭐 답을 내놔 없죠. 이평선만 30강인데. 하락반전은 뭡니까? 이평선들이 검은 색깔이 주가예요. 이평선 밑으로 깨져 내려가서 이 흐름 자체가 이제 하향돼 버리면 그게 하락반전이죠. 여기서 시장 때문에 밀렸다 돌리면 뭐 상관없어요. 상승반전은 마찬가지 반대급부겠죠. 신라젠 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자, 신라젠 보시면 전체 흐름 보시면 작년 1년 동안에 이렇게 해서 15만 원까지 왔어. 10,000원도 안 하던 게. 금융당국은 뭐 했냐고. 이번 시장 조정이 무슨 무역전쟁?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작년 9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계속 바이오주들 날라가도 선거 직전까지 거의 안 건드렸죠. 선거 전후 때부터 해서 툭툭툭 건드리고 주가 조작까지 툭툭툭 건드렸죠. 아니 16배씩 올라오는 거 그걸 주가가 조작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풀어놔 버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거품의 해소잖아요. 예? 신라젠 지금 매출이 없잖아요, 사실상. 15만 원 찍고 신라젠 윤정도가 매매 안 했어요? 2만 원대부터 계속 교육용으로 드리고 15만 원 고점에서 다 차익 실현하고 13만 원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밀려 내려오다 11만 원 이거 느낌 안 좋은데 계속 거래량 죽어버렸거든. 자, 바이오 이제 쳐다보지도 맙시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스 좀 하다가 고점에서 다 삼성바이오로스가 50만 원에 잘 털었잖아요. 그게 다 교육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신라젠의 흐름에 있어서의 전체 추세, 121선 추세, 61선 이 추세, 꿍꿍꿍 단기 이평을 깨고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121선, 61선까지 깨고 내려오는데 회복을 빠르게 못 해준다? 결국은 기울기 얘기했죠? 기울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5일선, 11선, 21선이야 기울기 돌릴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 돼? 거래량이 없어. 수급은 쇼커벌링 내지는 그러니까 공매도 상환 내지는 인덱스에서 일부 들어오는 거. 그거는 주가 반등에 영향력을 별로 안 줘요. 결론적으로 그러네 기울기 다 깨졌네. 늦더라도 이런 데서 다 잘랐어야 되네. 그게 맞네. 와닿아야 돼요. 예? 캔들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캔들만 놓고 해도 다 고점 잡죠. 셀트리온 36만 원 고점 잡아. 석배령 뜨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5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상승반전의 기준은 이런 내용의 기준이 되겠죠. 돌려지는 흐름. 이 흐름 속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아이고 뒤에 글씨를 제가 돌려놨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4월 달에 어떻게 돼요? 4월 달에 짠짠짠 빠바밤. 예? 그러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의 흐름. 추세 부분에 있어서의 하향 기울기의 부분을 작년 하향 기울기의 부분을 돌려버리죠. 기울기의 전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중기 추세에서는. 그 부분 꼭 놓고 보시고 업종 대표주들 그런 흐름에서 놓고 보십시오. 요게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부분이 2월 달까지 조정폭이 상당폭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평선 5일, 20일 뭐 단기 이평이죠. 그리고 나서 6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데 기울기가 안 된다 이때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이 위에 놓여져 있다 보니 또 22평이 당연히 쫓아 올라오게 되고 크로스 발생되고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방향성이 윗방향의 흐름. 그럼 여기서 바로 따라 붙느냐? 그거 교육은 그 다음 단계부터 해드린다는 거예요. 결론은 뭘 본다? 하향 기울기가 아닌 상향 기울기의 종목을 잡아낸다. 결국은 하이닉스 기준에 3월 달에 얼마? 52주 고가 사상 최대치 고가를 뚫고 그리고 조금 눌렸다가 얼마? 5월 달에 사상 최대치 고점 또 뚫고 그랬다가 지금 어떻게? 시장 대비 월등한 강세. 아이고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힘들기는. 시장 대비 월등한 강세인데. 그게 캔들과 이평 요 두 가지만 갖고도 잡아냅니다. 거래량까지 배우면 대박이죠. 자, 보합 보면은 이렇게 그냥 쭉 횡보 추세. 요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보여드릴 종목이 요거예요. 교육 종목이. 빨리 넘어가야겠네. 지금 시간이 아예 없어요. 자, 요거. 맨 끝에 화면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요 상태로 형성돼 있습니다. 흥분 상태죠. 요거 마지막에 이거 뭐예요? 이 종목. 별개의 종목입니다. 새로운 종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대박이네. 자, 오늘 이 두 종목 첨삭지도에서 오픈해드립니다. 9시에 저는 바로 온라인에서 찾아뵙고요. 내일 다시 케이블TV에서 다시 아시아경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익 등장 30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 스트라이크 전수영입니다. 달러 강세와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지난 6월 주춤했었는데요. 이럴수록 전문가들은 숨겨진 저평가주를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적중 스트라이크와 함께 찾아보실까요? 전문가님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최근 방송을 통해 소개해 주신 바이오 종목들마다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또 한 번의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숨겨진 바이오 종목을 찾아오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질병 분야에서 이른바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에 성공한 바이오 종목들을 왜 주목해야 하는지 먼저 그 좋은 예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지트리 BNT라는 종목은 전 세계 환자 수가 2억 명이 넘는 안구건조증 신약을 개발하여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수출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2,000원대 주가가 5만 원을 돌파하는 기록적인 급등이 터져나왔고요. 다음 보시는 신라젠이라는 종목은 현재 개발 중인 항암 치료제가 무려 1조 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9,000원대 주가가 15만 원대까지 정말 거침없이 상승했는데요. 자, 오늘 종목 전 세계 환자 수가 5억 명이 넘는 난치병 신약 개발에 성공하여 무려 2조 원이 넘는 엄청난 신약 가치를 인정받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박스권 최저점 자리에 머무를 정도로 시장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바이오 종목이니까요. 오늘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환자 수가 5억 명이 넘는 난치병 신약 개발에 성공해 2조 원이 넘는 엄청난 신약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주가는 박스권 최저점 자리에 머물고 있는 숨겨진 바이오 종목이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추천해 주실 스트라이크 종목을 집중 분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중! 스트라이크! 첫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종목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이상이 고통받고 있는 난치병 분야에서 기존 치료제의 효능을 압도하는 독보적인 신약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자, 우선 기존 치료제들은 가격이 굉장히 고가인데다가 폐혈증이나 뇌경색 같은 합병증이 유발되면서 최악의 경우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동사의 신약은 기존 치료제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적은 용량으로도 훨씬 탁월한 효능을 입증하면서 치료 비용을 대폭 줄이는 데 성공했고요. 특히 기존 치료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부작용과 합병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지금 전 세계 바이오 업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신약 재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개인들의 손때가 거의 타지 않은 박스권 최저점 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자리에서의 확인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종목 5억 명 이상의 난치병 환자를 구원할 독보적인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 바이오 업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런 엄청난 신약을 다국적 제약사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겠죠. 자, 얼마 전 동사의 신약을 눈여겨보던 글로벌 제약사 한국과 5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성공시키면서 본격적인 기술 수출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요. 자, 지금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동사의 신약 가치가 1년 매출액의 무려 25배가 넘는 연간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면서 초대형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탄생할 것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더욱이 정부의 한 발 빠른 기관과 외국인이 수백만 주의 물량을 집중 매집하면서 바닥권 돌파를 강하게 시도하고 있으니까요. 2조 원대 블록버스터급 신약 재료가 터지는 오늘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종목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시고 추천 1번 선택하신 후에 전문가 번호 014번 누르시면 오늘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전 세계 5억 명 이상의 난치병 환자를 구원할 독보적인 신약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동사의 신약은 기존 치료제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적은 용량으로 훨씬 탁월한 효능을 입증한 것은 물론 치명적인 부작용과 합병증까지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전 세계 바이오 업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동사의 신약 가치가 1년 매출액의 25배가 넘는 연간 2조 원을 넘어서면서 조만간 초대형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탄생할 것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의 한 발 빠른 기관과 외국인이 수백만 주의 물량을 집중 매집하며 바닥권 돌파를 강하게 시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종목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나눔 정보 이형규 전문가의 고유번호 014번 누르시면 됩니다. 014번입니다.
두 간호사가 작은 가방을 들고 소록도에 왔습니다. 그 가방엔 값비싼 약이 들어있지 않았죠. 환자를 위한 마음만 담겼을 뿐.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작은 가방처럼.